한 12분 정도 늦었지만 네, 언제나 사고는 날 수 있는 거죠. 일단 파이썬으로 만든 DSL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라스입니다. 네, 저는 라스라고 하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년에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스칼라나 리습, 그 다음에 다른 고 같은 언어들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라던가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의 목적은 DSL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분석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DSL이 있다는 걸 소개하고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그런 걸 소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분 이상 집에 돌아가서 DSL을 만들어 본다면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신가요?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신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그쵸, 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왜 프로그램을 만들까요? 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PPT는 발표를 쉽게 할수록 도와주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구글은 웹에서 질 좋은 검색을 도와주죠. 그 다음에 번역기는 번역을 잘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분야를 도메인이라고 정의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분야의 도메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DSL은 저희가 도메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죠. DSL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의 주제이기도 한 DSL, 도메인 특화 언어는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DSL은 특정한 도메인을 적용하는 데 특화된 컴퓨터 언어입니다. 리팩토링의 저자로 유명한 마틴 파울러 블로그에서는 다음과 같이 DSL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DSL은 특정 도메인에 초점을 맞춘 표현력이 제한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C나 자바 같은 언어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시나요? 나중에 소개해드릴 한국어와 굉장히, 아니면은 영어와 굉장히 유사한 언어의 DSL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과 사용법이 존재하며 사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의 목표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메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에 딱 맞춰진 언어를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죠. 그런데 제한된 표현력을 가진 언어가 어떻게 이점이 될 수 있을까요? A를 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A, B, C를 다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당연히 A, B, C를 다 할 수 있는 언어가 더 좋지 않을까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인 스칼라의 저자로 유명한 루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수준에서의 제약은 다른 수준에서의 자유와 힘으로 이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고투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C 언어로 코딩할 때는 프로그래머들이 고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죠. 고투는 굉장히 강력하고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고투를 많이 사용해서 디버깅하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처럼 얽힌 코드가 만들어졌죠. 이런 상황을 못 참고 다익스트라고 고투를 쓰지 말자는 제안을 하였고,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는 패러다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은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수준에서 제약을 건다면 저희의 DSL은 다른 수준에서의 자유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L은 언제 사용할까요? DSL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익숙하실 사용법은 아마 설정 파일일 건데요. 예시를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커 파일을 하나 가져와 보았는데요. 아마 파이썬 개발에 도커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익숙한 코드일 것입니다. 사실 이 도커 파일도 DSL입니다. 이런 식의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도커 파일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도커가 아니더라도 그래들이나 SBT 같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DSL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프로젝트의 의존성 관리라던가 그런 모듈을 나누는 걸 도와주죠. 그리고 HTML이나 마크다운 같은 것도 DSL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SL을 쓰면은 뭐가 좋을까요? 도커가 DSL인 건 알았는데 일단 DSL을 사용하면은 코드의 도메인 지식이 들어가고
코드를 보면 어떻게 도메인 로직이 동작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잘 알고 있다면요. 그리고 잘못된 사용 방법을 제한할 수도 있죠.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라는 책에서는 DSL의 한 챕터를 소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의 한계가 곧 자기 세계의 한계다. 그러니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도메인을 꼭 만든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명료하고 풍부하게 문제 도메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팁을 주죠. 문제 도메인에 가깝게 프로그래밍하라. DDD, 도메인주도 설계를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메인주도 설계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다들 DSL을 한 번쯤 만들어 보았을 거고요. 그리고 DSL을 사용하면은 도메인에 맞는 예쁘고 마법과 같은 코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DSL을 사용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다들 별짓기 해보셨죠? 삼각형으로 직각삼각형의 삼각형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일주일 배운 사람이 그 코드에게 설명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일단 int i가 있고 i는 0인데 i는 0부터 1부터 증가시키면서 천천히 찍을 거야. 이렇게 설명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세로는 4, 가로는 5인 직각삼각형을 찍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이야기할 DSL은 모든 DSL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이 DSL, Embedded DSL입니다. Embedded DSL은 DSL과 조금 다른 DSL의 서브셋인데요. DSL은 도메인에 특화된 모든 언어를 포함하지만 이 DSL은 특정 언어 위에서 동작하는 DSL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정 언어, 그러니까 돌아가는 언어를 호스트 언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DSL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호스트 랭귀지가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만약 DSL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파서를 만들어야 할 거고요. 파일 읽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AST도 정의해야 할 거고요. 언어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호스팅 언어에 맡기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DSL이 Embedded DSL입니다. 앞으로 DSL을 이야기한다면 대부분 다 Embedded DSL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스팅 언어 안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다른 호스팅 코드들과 연동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이 DSL이 어떤 건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실제 예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 활용 예시를 몇 가지 볼 건데요. 일단 DAG를 만드는 코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G 다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DAG는 방향이 있고 순환하지 않는 그래프의 일종입니다. 머신러닝이라던가 아니면 블록체인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우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표현하는 그래프를 만들고 계산하고 싶습니다. 아마 저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드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계산하는 식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저런 식으로 읽기 힘들어집니다. 1 노드를 1에 저장하고 2가 담긴 노드를 2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넘버 모델로 2와 3 노드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1 노드에 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4에 더하고 뭔가 굉장히 코드도 길어졌죠. 그리고 계산식이 아래에 주석이 없다면 한눈에 알아보기도 힘들 거예요. 만약 코딩을 일주일만 배운 사람이 이 코드를 본다고 한다면 어떤 계산을 하는지 알아채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 DSL을 통해서 같은 걸 구현해 보았습니다. 일단 코드를 보시면 노드가 사라지고 컨스턴트라는 게 생겼죠. 그 다음에 add 노드와 멀티플 노드가 사라지고 훨씬 계산식을 알아먹기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AG를 만들어주는 이 DSL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 DSL은 파이썬 파일 내부에서 동작하며 실제로 실행도 됩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용한 이 DSL은 바로 텐서플로우입니다. 방금 보셨던 코드는 실제 텐서플로우 코드이며 텐서플로우는 DAG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즉 텐서플로우는 DSL 성질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파이썬의 사용법만 아니라 텐서플로우의 사용법도 알아야지 텐서플로우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만의 사용법, 즉 문법이 있으니까요. 그럼 다른 예시를 볼까요? 파이썬에는 맵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맵은 다른 함수를 인저로 받죠. 간단한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함수를 따로 정의하기는 귀찮고, 그렇다고 파이썬에서의 람다는 굉장히 예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의 맵을 꺼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코드와 같이 람다를 정의해 줄 수 있는 DSL도 있습니다. 저 방식은 스칼라라는 언어에서 람다를 사용하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 DSL을 배웠고 아는 사람이라던가 스칼라를 사용해 봤다면 저 언더바가 들어간 함수가 어떤 의도인지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fn.py라는 프로젝트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한국어 번역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데 파이썬 3은 지원 안 하더라고요. 보셨다시피 모든 DSL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줄 수도 있고 수치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 파이썬 문법을 확장시켜 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이 DSL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DSL은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 즉 사용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스팅 언어 파이썬 위에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 파이썬 문법을 활용해서 DSL의 사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파이썬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 파이썬의 규칙을 추가해서 DSL을 만들게 됩니다. 파이썬의 문법을 바꾼다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이썬 문법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파이썬은 다행히도 언어의 문법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고민해 볼까요? 아까 만들었던 DAG 코드입니다. 노드라는 거에 1을 담고 1에 저장하고 노드라는 거에 2를 넣고 그 다음 2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했더니 3이 나오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방식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입니다.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버로딩은 연산자들을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객체끼리 더하거나 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인 코드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방금 봤던 DSL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일단 노드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 init이라는 걸로 담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언더스코어 언더바였어요. 네. 그 다음에 애들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덧셈을 재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연산자를 재정의 한다면은 아까 봤던 것과 같이 객체끼리 더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를 재정의하면 이런 식의 재밌는 것도 응용이 가능한데요. FP라던가 스칼라에 대해서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매처라는 함수가 있고요. 타입 매처는 어떤 특정 타입이 들어오면은 그 특정 타입에 대한 함수를 실행시켜주는 그런 타입 매처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left라는 타입의 인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출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right라는 타입의 인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0을 반환하죠. as라던가 left라던가 언더바 같은 것도 함수입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선 보지 못했던 저 왼쪽 화살표가 지금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사실 이건 간단한 트릭인데 대소 비교하는 그 연산자와 그 다음 마이너스 연산자를 활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즉 1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언더바로 만든 함수, 저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에 봤었던 람다의 개량 버전이죠. 저런 걸 위해서 파이썬에 마련된 게 바로 매직 메소드입니다. 매직 메소드를 사용하면 객체의 여러 가지 행동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매직 메소드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것도 매직 메소드의 하나이고 그 다음 인덱스를 참조하는 경우, 문자열로 반환하는 경우, 함수처럼 호출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딩이 있는 C++보다 파이썬의 매직 메소드가 훨씬 더 강력한데 파이썬의 매직 메소드가 강력한 이유는 꼭 리턴해주는 타입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라던가 마이너스를 했는데 아예 전혀 다른 객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매직 메소드의 하나인 get attribute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특정 요소를 불러왔을 때 저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클래스 i를 만들었고 get atttr이라는 메소드로 실행을 하죠. 그 다음에 워드 리스트, 글로벌에 있는 워드 리스트에서 append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려주죠. 저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i.love.u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워드 리스트를 출력해 보면은 I love you가 다 저 워드 리스트에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요소를 가져오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고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는 저런 걸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레지 이밸류에이션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DSL 접목시킨 라이브러리인 플라스크는 이런 식으로 앱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플라스크 예제를 그냥 긁어온 거고요. 플라스크 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앱을 라우트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죠. 그 다음에 헬로라는 함수에 저 앱을 라우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요청이 들어왔다면 저 라우트 되어 있는 아래에 있는 헬로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리턴 값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죠. 저런 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저 헬로라는 함수를 가로채고 싶은 거죠. 그러면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데코레이터라는 건 GOF 디자인 패턴이라는 책에 소개된 패턴인데요. 이름 그대로 기존에 있던 어떤 걸 꾸며주는 패턴이에요. 파이썬은 데코레이터라는 걸 문법으로 지원해서 함수들을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눈치채는 분들도 있겠지만 위험도는 그럭저럭이에요. 앞으로 나올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도 순위를 붙여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식인데요. 데코레이터는 함수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내부에서 함수를 또 반환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함수 위에 데코레이터라는 거를 이제 add으로 감싸고 그래서 함수를 마지막에 실행시키게 되면 데코레이터 1이 저기 함수를 데코레이터 해주는 부분에서 실행이 되고 데코레이터 2는 저 함수를 실행시킨 부분에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xecute by 펑션은 가장 마지막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순서가 이제 실제 함수를 호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싸닉이라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데코레이터를 사용했을 때 돌려주는 리턴 값은 지금은 함수지만 함수가 아니라 객체거나 어떤 다른 값이어도 됩니다. 일단 데코레이터,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보셨는데요. 이제 DSL을 좀 더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 재밌고 마법 같은 일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DSL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메타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메타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즉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내고 그걸 실행시키기도 하죠. 파이썬은 충분히 동적인 언어지만 이걸 사용하면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루비 같은 언어에서 메타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고 파이썬에서도 충분히 시도할 만하죠. 물론 큰 프로젝트에서 이걸 많이 한다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지만요. 그래서 우린 좀 더 강력한 DSL을 만들어 보죠. 네,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저희가 원하는 DSL인데요. 임포트 DSL을 하고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유저 ID가 있나 보죠. 그 다음 그거를 로그를 찍고 싶습니다. stdout에 찍고 싶고 디버그 용도를 찍고 싶나 봐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보니까 타임스탬프도 같이 찍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임포트 하나만 해서 저런 걸 다 선언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from 뭐뭐뭐 임포트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주로 메타 프로그램 할 때는 exec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위험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많이 쓰시면 안 돼요. exec는 문자열로 된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프린트나 인풋도 가능하고 그 다음 변수를 만들거나 함수를 선언하거나 그 다음 변수의 값을 변형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여러 가지를 바꿀 수도 있고 함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름의 변수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예시지만 value 1, 2, 3, 4, 5, 6, 7, 8, 9 저런 걸 만들고 프린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변수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DSL이나 특정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코드가 있다면 저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인데요. find by name, find by age, find by age 1 1을 한다면 한 가지만 가져온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order by age, 그 다음에 find contain name and ordered by age 저런 식으로 한다면은 저 name이라던가 age가 없는 곳에서는 활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거를 임포트 할 때 동적으로 바꿔서 name이 아니라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좀 더 유연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들을 정의할 수 있죠. 그리고 함수끼리 합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방금까지 했던 거는 다 리턴 값이 없습니다. exec는 실행한다면 무조건 넌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결과값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을 받아보고 싶은 경우에는 저 evaluation을 사용합니다. 저 함수를 사용하면은 단순하게 그 코드를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행시킨 결과를 이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이나 할당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죠. exe와 이 evaluation을 비교한 함수인데요. 이제 저런 식으로 비슷하지만 리턴이 된다는 것과 리턴이 안 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해지죠. 과연 저 프린트는 어디서 가져오고 exec 펑션은 어디에 저장될까요?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글로벌스라는 함수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스는 파이썬에 있는 함수인데요. 네, 잠깐만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네, 글로벌스는 파이썬에 있는 함수입니다. 현재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상태들을 저장해둔 딕셔너리죠. 이 글로벌스는 각각 모듈마다 달라집니다. 각각 파일마다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dsl.py에서 실행한 글로벌스 함수의 결과와 main.py에서 실행한 글로벌스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파일의 글로벌스를 들고 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수에서 실행시킨 경우에 조금 애매해집니다. DSL 모듈에서 exec 함수를 이용해 글로벌스를 실행시키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메인에서 실행시킨다고 하면은 아무리 그 글로벌스가 메인에서 실행됐다고 하더라도 메인의 글로벌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파이썬은 그런 식으로 컨텍스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곳에 있는 함수를 불러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곳의 글로벌스가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겹쳐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스는 여러 가지 재밌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스는 함수 객체를 얻으면 찾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저 f란 함수를 선언했죠. 그 다음에 함수에 글로벌스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 글로벌스 함수로 가져오는 글로벌스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그냥 저런 파이콘이라는 아이템을 추가하고 아래 프린트를 한다면은 저 파이콘이라는 변수가 생성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글로벌스를 얻는 게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처음 봤던 임포트만 해서 로그를 남기는 DSL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에는 함수를 넘겨주기도 싫고 저 글로벌스를 명시적으로 넘겨주기 굉장히 싫습니다. 그렇다고 from 별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건 뭔가 좀 꺼림칙하고 뭔지 모를 exec를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꺼림칙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빌트인스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빌트인스를 재정의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웬만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프린트라던가 str, sum 그런 함수들은 예약어가 아닙니다. true라던가 lambda라던가 def 같은 예약어가 아니죠. 그냥 처음에 기본값이 저장된 세팅된 함수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글로벌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파일까지 영향력이 가지 않습니다. 임포트를 하지 않는 이상이요. 그거나 글로벌스를 직접 바꾸지 않는 이상 영향이 가지 않죠. 그러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빌트인스입니다. 그런 기본값이 있는 함수들은 미리 정의된 함수들은 빌트인스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코드를 한번 보시죠. 빌트인스는 파이썬의 기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 프린트 함수를 일단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빌트인스의 프린트를 저런 식으로 바꿔두고 그 다음 빌트인스에 파이콘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저 프린트를 실행하게 된다면 원래 알던 프린트가 아니라 빌트인스에 있는 프린트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빌트인스의 프린트는 지금 저희가 재정의한 함수죠. 여기서 강력한 점은 이 빌트인스가 단순한 한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코드를 실행한 이후에 모든 프린트는 다 저걸로 바뀌고 모든 영역에 파이콘이란
변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포트만 해준다면은 저걸 실행해서 저녁에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딱 저희가 원했던 모양이죠. 사실 여기는 재밌는 점이 있는데 저 프린트를 복사해주지 않고 실행하게 된다면은 프린트가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재기함수가 걸려서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용자들이 정의한 함수나 모듈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냥 새로운 걸 재정의하고 추가할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걸 하려면, 아니면 특정 타입의 인스턴스들을 전부 다 다른 타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비지 컬렉터입니다. 가비지 컬렉터는, GC는 가비지 컬렉터의 약자입니다. 모든 객체를 담당하고 메모리를 해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즉 다른 모듈에서 살아있고 정의된 모든 객체 인스턴스가 가비지 컬렉터 안에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을 글로벌스를 가져오기엔 굉장히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모든 모듈에 글로벌스를 가져올 수도 있죠. 이 가비지 컬렉터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모든 함수를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비지 컬렉터를 아마 다 알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파이썬은 실행시키자마자 4000개가 넘는 것들이 가비지 컬렉터 안에 저장이 되거든요. 가비지 컬렉터를 사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비지 컬렉터는 약자로 GC로 임포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라는 함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터의 getObject라는 메소드를 통하여 가비지 컬렉터들의 리스트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스턴스화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기서 함수 타입인 것들만 빼내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하면 저 펑션 리스트에는 저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잘 하면은 굉장히 멋진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AST를 재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ST는 뚜상 구문 트리인데요. 컴파일러라던가 인터프리터 수업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어의 문법 자체를 트리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방식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AST를 바꾼다고 해서 재정의한다고 해서 기존의 파이썬이 전부 다 AST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이벨리에이션이나 EXEC로 실행한 파이썬의 코드만 적용받게 되죠. AST를 재정의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한정적으로 쓰이고 강력하긴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DSL에는 크게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DSL을 사용하면 다 좋을까요?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있죠. 은총할은 없다. 뭔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DSL이. 어떤 걸까요? 일단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 그 코드가 굉장히 난해하고 왜 되는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DSL을 만들고 유지보수해야 되는 비용도 있죠.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써도 개발이 어려운데 개발을 위한 DSL을 만들어야 된다니. 그리고 도메인의 지식과 관한 별개로 DSL을 사용하는 문법 또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런 구현이 어떤 걸 의미하고 이 DSL에는 어떤 문법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죠. 메타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해킹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권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DSL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텐서플로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직접 만든 DSL을 사용하는 방법도 공부해야 되고 라이브러리도 공부해야 되고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게 많아 보이죠. 사실 DSL은 그냥 하나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편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라이브러리 다 공부하잖아요. 텐서플로우도 공부하고 장고도 어떻게 쓰는지 공부하고 플라스크도 어떻게 쓰는지 공부했죠. 넘파이라던가 판다스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다들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DSL 하나의 라이브러리라 생각하고 공부하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그리고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DS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다스, 넘파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DSL을 이용하여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는 레지파이썬이라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였는데요. 이거를 소개하고 싶었지만 이제 발표가 늦어져 가지고 생략을 할게요.
테스트 커버리지가 100%고 굉장히 재미있는 방금 봤던 타임 매처라던가 스칼라 같은 람다들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대충 만드는지 설명을 끝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두 DSL을 만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DSL 만들어 본 적 없어, 나는 저런 거 모르겠고 메타 프로그래밍 해본 적도 없고 값이 컬렉터는 뭐야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대부분 DSL을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시를 제공하죠. 로그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점 로그인을 한 다음에 패스워드랑 아이디를 입력하죠. DSL 같지 않나요? 안 같으신가요? 처음에 얘기했던 도형을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예시를 들어보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면 가장 좋을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전화기로 이 친구에게 이 도형을 똑같이 그려줄 것을 부탁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별을 하나 찍어, 그리고 다음 줄로 넘어가, 별 하나 찍고 또 별 하나 찍고 다음 줄, 별 3개 찍고 다음 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실 겁니까? 이 방식은 비효율적 같죠? 설명에서 한 번이라도 실수한다면은 어떤 에러가 날지 모르고 그 다음에 별이 이상하게 찍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DSL입니다. 우린 이등변 삼각형을 찍을 거야. 그래서 높이는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은 어떤 길이야. 이렇게 찍어줘 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명언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워드 커닝엄이 한 이야기인데 워드 커닝엄은 위키의 창시자죠. 스몰 토크, 오브젝트 오리엔테이드 프로그래밍에서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은 없다. 즉 우리는 OOP를 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DDD를 하고 있다면 모두 DSL을 만들어내고 있던 것입니다. 네, 발표는 이만 마치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